제발 좀 비켜주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창문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바쁘다고!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길을 비켜주시겠죠. 하지만 만약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통화 중이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선다면 어떨까요? 그 구급차에는 83세 할머니가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환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는데 그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이야라는 말로 생명을 외면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구급차에 탄 환자가 누구였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거예요. 한 사람의 오만함이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과연 그 국회의원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경기 광주 소방서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구급대장 한지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구급차 장비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7년차 대원 오유리와 함께 산소통 압력을 확인하고 제세동기 배터리 상태를 체크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대장님, 오늘은 정말 조용하네요. 오유리가 들것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날이면 괜히 불안해지죠. 15년 경험상 너무 조용한 날은 큰 사건의 전조인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리리링. 긴급 출동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무전기에서 상황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3세 여성 환자 식당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즉시 출동 바랍니다. 저와 오유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고령 환자의 의식불명은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상황이죠. 저희는 재빨리 구급복을 입고 차량에 올랐습니다. 엔진을 켜자마자 사이렌을 울렸어요. 차 안에서 오유리가 환자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83세 조명순 씨 식사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네요. 뇌졸중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이거든요. 현장까지는 약 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환자에게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이죠. 저는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았어요. 사이렌 소리가 도심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식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여기요, 여기요 하며 손짓했어요. 들것을 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의자에 기대어 앉은 채 의식을 잃은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조명순 씨였어요. 창백한 얼굴에 호흡은 있었지만 매우 얕았습니다. 저는 즉시 오유리에게 지시했어요. 혈압부터 재보자. 오유리가 혈압계를 감으며 말했죠. 180에 100입니다. 맥박은 불규칙해요. 뇌졸중 증상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식당 사장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 상태였나요? 한 20분 전에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말도 못하시고요. 20분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됐어요. 저희는 조명순 씨를 들것에 옮기고 구급차로 이송했습니다. 차 안에서 오유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말했어요.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운전대를 꽉 잡고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시겠어요. 뒤에서 오유리가 계속 환자 상태를 체크하며 보고했습니다. 혈압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200에 110입니다. 위험한 수치였어요. 저는 사이렌을 더 크게 울리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급할 뿐 도로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평일 오후라 차량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이에요. 병원까지 3분 거리를 남겨둔 교차로였습니다. 저는 사이렌을 울리며 천천히 진입했어요. 그런데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이미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분이 저희를 못 본 것 같아요. 오유리가 뒤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구급차를 보고도 비켜주지 않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경적을 길게 울렸습니다. 빵. 이번에는 차 안의 남성이 룸미러로 저희를 봤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 다시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직접 가서 사정을 말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네시스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응급환자가 있어서 급합니다. 잠깐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창문이 반쯤 내려갔습니다. 그 남성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나 지금 중요한 통화 중이야. 기다려. 그리고는 다시 창문을 올려버렸습니다. 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15년 구급대 생활하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문을 두드렸어요. 환자가 위급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남성은 손짓으로 저를 물리며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제 뒤에서 오유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장님, 환자 혈압이 220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다시 구급차로 뛰어갔습니다. 조명순 씨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심각했어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호흡도 더 얕아졌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어때? 92%로 떨어졌어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회로로 가자니 10분은 더 걸릴 것 같았고 환자 상태로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제네시스로 달려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좀 비켜주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창문이 내려가더니 그 남성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까부터 시끄럽게 뭐야? 나도 급한 일이 있다고. 급한 일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이야.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차 운전자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구급차 좀 보내줘.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 남성, 장무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문을 완전히 올리고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15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는데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뒤에서 오유리가 또 외쳤습니다. 대장님,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차를 강제로 밀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우회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장무연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우회도로로 가는 동안 조명순 씨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오유리가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혈압이 250까지 올라갔어요. 오유리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위험 수치를 훨씬 넘어선 상태라는 것을 말이에요. 병원까지 2분 거리를 남겨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장님, 오유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맥박이 잡히지 않아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뒤로 가서 조명순 씨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미 호흡도 멈춘 상태였어요. 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을 압박하며 카운트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오유리가 제세동기로 심전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선이에요. 심장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력감을 느꼈어요. 15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지만 이번에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어요. 만약 그 10분만 빨리 병원에 도착했다면
오유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저 국회의원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조명순 씨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가 공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 뇌출혈로 인한 사망입니다. 저는 복도에서 주저앉았어요. 오유리도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희가 구하지 못한 첫 번째 환자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억울한 죽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어요. 바로 그 국회의원 장무현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뭔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장무현이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조명순이라는 분이 여기 이송됐다고 들었는데요. 간호사가 응급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에 계십니다만.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장무현이 여기 와서 조명순 씨를 찾는 거죠? 설마. 장무현이 응급실로 들어가더니 조명순 씨가 누워있는 침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시트를 살짝 들추었어요. 그 순간 장무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장무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조명순 씨가 장무현의 어머니였다니. 장무현이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왜 여기에? 그제야 저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태운 구급차를 막았던 거예요.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족분이신가요? 안타깝게도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다면. 의사의 말에 장무현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장무현은 조명순 씨의 손을 잡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무현이요. 눈 떠보세요. 하지만 차가워진 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모습은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장무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당신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장무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교차로에서 저희 구급차를 막았잖아요. 10분을 지체시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무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때 구급차에 어머니가. 맞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타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길을 막는 바람에 병원 도착이 늦어졌습니다. 장무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아니야. 내가 그런 줄 몰랐어. 하지만 모르고 했다고 해서 사라진 생명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생명이 당신 시간보다 덜 중요합니까? 당신의 오만함이 어머니를 죽게 한 거예요. 장무현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됐어요. 국회의원이 어머니 태운 구급차 막아 사망케 했다는 제목으로 모든 신문과 방송에 나왔습니다. 장무현은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죄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소중한 생명을, 그것도 제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가 조명순 씨를 되살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구급차를 탈 때마다 그날을 떠올립니다. 만약 다른 길로 갔다면, 만약 더 강하게 요구했다면. 오유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장님, 저희가 뭔가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잘못은 우리가 아니야.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소리 뒤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구급차를 보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줍니다.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비켜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명순 씨를 떠올리며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구급차 사이렌을 들으시면 꼭 길을 비켜주세요. 그 안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생과 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1분, 1초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